전반적인 그 상황을 한 번씩은 짚고 가야 되고 그 핵심이 되는 지역이 강남 3구죠. 그래서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집 가지고, 차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급을 나누는 거는 잘못된 천민 자본주의인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굉장히 많이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랬을 때 강남 살면 부자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강남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더라. 자, 강남 위치는 서울 남동 쪽에 있죠. 원래는 서울의 중심은 강북이었죠. 이쪽이었는데 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느냐. 자, 과거에도 보면요. 김두한이 종로를 먹었죠. 왜 여기가 인기가 있었겠어요? 이쪽이 중심지였으니까. 근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를 개발을 하기 시작하죠. 왜 개발을 했느냐? 여기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 목 따러 들어온 북에서. 그랬을 때 이것도 위험하고 쳐들어왔을 때도 북이 남침을 했을 때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서울 남쪽 한강 이남을 개발하자. 그랬을 때 여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죠. 이게 원래 논밭이었는데 강북에 있는 주요 명문 학교들을 이전을 시키고 공무원 아파트들을 건설하면서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좋은 것들 여기서 좋은 걸 빼가지고 일로 이동을 시키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던 거다. 자, 그랬을 때 강남이 왜 좋냐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업무지구 테헤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중에 하나인 GBD가 있죠. 그래서 요 GBD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여기가 업무지구 즉 자족 도시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여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족시설만 좋느냐?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족시설, 학군, 교통이 좋은 곳이 좋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좋은 지역은 맞다. 그런데 그거 대비하더라도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학군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최고 학군이죠. 강남 8학군. 자, 강남 8학군이 어디서 나왔느냐? 학군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나눈 거죠. 그래서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5학군, 6학군, 7학군, 8학군. 그래서 8번째 있으니까 8학군인데 요 강남 8학군이란 말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은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군이 됐던 거는 강북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을 억지로 시켰기 때문이며 그걸 통해서 그 근처에 이렇게 학원가가 과외 금지하면서 학원가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요게 발달하면서 저기서 엄청나게 뜬 거죠. 그래서 강남 같은 데 가보면은 중간에 이사 가시면은 선행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신 분들은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 때는 중학교 때 들어가서야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뭐 하이탐, 헬로우 제인 막 이런 거 했는데 저기 헬로우 제인 했다고 제가 뭐 정치적 발언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영어를 배우는 등 엄청나게 선행이 앞서가요. 물론 선행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빠르게 배우는 건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기초가 부실해질 수는 있다. 그런데 저기는 워낙 선행을 기본으로 하는 학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학군이 좋다. 이런 부분은 있죠. 그 다음에 교통. 교통은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전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는 역시 로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번져 나가니까 다 이쪽으로 로마로 교통이 잘 통하게 만들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처럼 강남으로 통하도록 교통을 많이 형성을 했으니까 1호선 같은 경우야 원래 강남 생성되기 전부터 나왔던 교통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이제 나오는 교통들은 다 강남을 통해야지 인기가 있는 교통이다.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강남은 교통도 좋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도시. 나중에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강남이 살아남긴 살아남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맞느냐. 자, 일본도요. 인구 감소하면서 도쿄는 살아남았어요. 도쿄, 오사카 이런 나라들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계속 올랐느냐. 잃어버린 30년 동안. 그건 아니죠.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한 5월쯤 기사 뽑아봤어요. 뭐라 그래요? 주택시장은 똘똘한 채 위주로 재편이 된다. 강남 아파트값 급등하면서 주도하고 있다. 규제의 역설 하면서 강남 불패 20년 더 간다. 20년 더 가면 2041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증여도 똘똘한 채다. 아파트값 급등한다. 똘똘한 채 선호 현상. 똘똘한 채는 강세가 여전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 어때요?
그 다음에 또 이거에 편승해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를 때 언제? 2021년 7월까지. 요때는 거의 뭐 오르는 상황이었죠. 이때도 혹은 떨어질 때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떨어지더라도 집값은 떨어져봤자 얼마 안 떨어지고 금방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죠. 대표 주자 이분 뭐라고요? 작년 10월이에요. 떨어지는 시기로 이제 시장이 반전되는 분위기였죠. 그때 뭐라 그래요? 강남이 오히려 싸다. 왜? 강남이 이렇게 있는데 강남 규제로 눌러놓는 동안 풍선 효과로 여기들이 가격이 다 올라버렸다. 그러니까 얘네랑 비교했을 때 강남이 상대적으로 싸다. 그리고 규제에 눌려있을 뿐이지 기다리면 규제 풀릴 것이고 지금 규제 풀리고 있죠? 물론 뭐 강남까지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강남에도 적용되는 규제는 몇몇 가지가 풀리고 있죠. 재건축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상한선이라든가 보유세라든가 LTV라든가 이런 것들 풀리고 있죠. 그런데 호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한다. 그 결국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 주식과 부동산은 다른 점에 대해서 주식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만 부동산은 외국인들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놓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그 다음에 전세 급등 지역은 지역을 떠나기 싫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럼 지금 전세 급락하고 있는 건 지역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기 12월 13일 요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제목 자체도 부동산이 양극화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강남은 대출이 없다.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올라도 대출이 없으니까 신고가 갱신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출을 끼고 들어갔던 노동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추세가 꺾인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남은 계속 오르고 나머지는 계속 떨어진다. 이럴 것처럼 말씀을 하셨죠. 지금 포지션 더 바꾸셨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요분 주택 매수는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계 소득이다. 언제 올렸어요? 한 달도 안 됐죠. 그래서 1억 외벌이보다 6천 맞벌이가 많다. 6천 맞벌이 2명이면 1억 2천인데 이런 것까지 뭐 고려하면은 상위 10분위 그러니까 상위 10%는 연소득이 1억 5천이다. 가계 소득 기준으로 말했을 경우죠. 그랬을 때 10%는 강남을 살고 싶어하고 그런데 연소득 1억이 자산이 6억 5천이 있다. 그러면은 둔촌주공 13억 정도는 살 수 있다. 대출 껴서. 아니 대출 안 나오잖아요. 중도금 대출. 그러니까 13억 정도의 아파트는 살 수 있다. 이야기지만 굳이 둔촌주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대출 안 나오죠? 그리고 연소득 1억이 자산 6억 5천. 저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연소득 1억이 자산 6억 5천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선호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갭투자. 연봉 5천인 사람도 자산 10억 있으면은 18억 19억 갭투자도 가능하다. 잠실 15억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죠. 이런 식으로 강남은 계속 뛸 것처럼 부추긴다.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어때요? 물론 아직 15억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송파는 지금 10억 정도 떨어진 지역이 많다. 떨어진 단지들이. 특히 잠실주공 5단지. 최고가 대비 10억 원 가량 낮은 가격. 거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세가 급등하는 지역은 떠나기 싫은 지역이다. 그러면 서초, 반포는 엄청나게 떠나고 싶어지는 지역인가요?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는 서초가 떠나고 싶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10억이 떨어졌다. 근데 내년이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매매 가격 지수부터 봅시다. 자, 하락폭이 점점 거세지고 있죠. 영끌 로적 중에서 그 이상한소 뭐 이런 분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직 10% 오를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하반기에는 전세가 상승이 뭐 부추길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매매 가격 지수 하락폭은 지금 얘가 서울이죠. 자, 서울보다 더 높은 데서 시작하고 있는데 하락폭이 송파는 확실히 더 세고 강남, 서초도 못지않게 떨어지고 있죠. 전세 역시도 마찬가지다. 유지되다가 쭉 떨어지고 있죠. 단지별로 봅시다. 강남부터 보면은 강남의 핵심 대치동 음마. 자, 재건축 규제까지 풀리고 음마 아파트는요 이제 뭐 재건축 통과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24억 8천. 요때는 25억도 넘어갔죠. 26억 막 이렇게 나오던 데가 지금 17억 7천에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재건축 아파트의 최대 악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곡렉슬. 도곡렉슬을 뽑은 이유는 선도 50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도곡렉슬 41억까지 찍었어. 계속 그리고 안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죠. 41억 찍었는데 지금 호가 32억에도 안 나간다. 그 다음에 레미안 대치팰리스. 여기 역시도 거래가 안 되고 있죠. 호가는 그렇게 내려가진 않았지만 거래 자체가 없는 거다. 왜? 누가 사요? 대출 풀어줘도 살 수 있어요? 또 요거 1층 가지고 뭐라고 하긴 하겠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뚝 떨어지고 전세는 거의 뭐 조금 떨어진 수준이죠. 멈추거나. 그런데 강남 집값이 의외로 빨리 빠지고 있더라. 왜? 부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서초, 반포자이,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단지들 보면요. 반포자이는 이때 갑자기 거래가 되긴 됐는데 뚝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죠. 올랐다가. 그리고 현재 호가는 35억 5천이다. 근데 안 팔린다. 아크로 리버파크, 한 조업장님 있던 그 아파트 46억 6천까지 거래되고 거래 쭉 안 되고 있는데 호가 40억까지 떨어졌다. 여기도 38억, 39억까지 최종 거래 신고가 행진 했는데 지금 보시면 호가는 34억 5천까지도 떨어졌다. 근데 거래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가 뚝뚝 떨어지는 지역들. 여기 뭐 이렇게 또 되긴 했지만 전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서초가 크다. 근데 서초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입주가 들어올 거다. 원베일리. 그러면요. 전세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거 두 가지가 입주 아파트랑 금리.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거는 금리 인하와 멸실이라고 했죠. 근데 입주가 쏟아져 들어온대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 시장은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송파. 거의 이제 코로나 분은 다 까먹고 있죠. 송파는 빨리 떨어져서 코로나 분은 다 까먹고 있다. 그리고 20억 깨졌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25억 넘게 올라갔다가 25억 가까이 올라갔다가 깨졌죠. 19억 8천. 그 다음에 뭐 19억 7천 5백, 18억 3천 이런 거래들 나오고 있고요. 호가 역시 20억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엘리트만 보기엔 좀 서럽다. 다른 데도 좀 볼까요? 전세는 뭐 거의 뭐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다른 데도 볼까요? 자, 가락동 헬리오시티. 자, 고점 대비로 누구는 뭐 둔촌주공이 한 40%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추세예요. 헬리오시티가 둔촌주공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제가 샀다고 알려져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뚝 떨어졌어요. 되게 울고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거의 샀는데 떨어졌어요. 18억 7천까지 떨어졌고 호가 19억 나오고 있다. 헬리오시티 호가 16억 9천 나오고 있다. 잠실주공 5단지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재건축 처음 꼽으면 음마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가 많이 나오죠. 예시로. 그런 단지인데 지금 얘도 20억 깨졌다. 호가도 낮추고 있다. 물론 전세 가격도 떨어지거나 상승폭이 멈추거나 하고 있다는 거죠. 강남 상구가 다 이 모양이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요 강남이랑 서초가 그래도 송파보다 비싸죠. 송파가 강동이나 동작보다 비싸고 뭐 마용성보다는 좀 낮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기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특히 전세. 그럼 전세가 왜 연쇄적으로 떨어지느냐. 여기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와요. 여기 못 버티는 사람들은 가고 와요. 수요가 슬금슬금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땅 때리면은 충격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때린 지역을 중심으로 쫙 퍼져나가게 돼서 천천히 그런 것처럼 여기 하락이 주변으로 쫙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 하락폭이 똘똘한 채 이야기했던 것 치고는 너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 21년 하반기에 막 샀던 사람들 지금 상황 보면 어때요? 매매 거래량 어떨까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1800건 제일 안 나왔을 때가 100건 88건 140건 그 다음에 뭐 서초 강남만 따져보면은 요때가 제일 안 나왔죠. 85건 62건 111건 그런데 지금 7월 8월 9월 상황 보세요. 20건 29건 20건 29건 이렇게 거래되는데 가격이 막 10억씩 떨어지고 있다. 이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오래 안 간다. 이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시냐. 오래 안 갈 걸 아는데 10억씩 낮춰서 파는 강남 부자들은 다 바보 천치 멍청이들이냐. 아니죠. 공유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저기 살 정도면은 사업이 성공하셨다든가 혹은 투자가 성공하셨다든가 이런 분들이 돈 많이 버는 분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빠르게 지금 처분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안 팔리고 있는 건데. 자, 매물 지금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에 못 팔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더 호가 낮춰서 나오는 매물들도 계속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팔고 싶어 안 달 가신 분들은 꽤나 많다. 그 다음에 전세 월세 매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누가 월세 대란 자꾸 운운하느냐. 그 다음에 분양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송파에 분양 많이 나오고 있죠. 요때 그 진주 아파트가 미송클로바 이야기 나올 때 이주했던 헬리오시티 뭐 충격 덜어줬다는 그 아파트죠. 입주는요 올해가 최악이죠.
올해 입주 때문에 떨어지나 봅니다. 송파는. 그런데 내년 내후년 공급을 봐라. 내후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지만 입주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면 공급 부족 때문에 강남 상권은 오른다는 사람들은 이제 강남 상권 개박살 납니다. 2024년에 사면 안 되죠. 누가 자꾸 23년 말이나 24년에 사라 그래요. 사면 안 되지. 중요한 거는요. 올라갈 때 대출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방 영향을 받는다. 이번에는 전세 대출과 매매 대출 두 가지 영향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빠질 때도 훨씬 더 빠른 거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가치에 맞게 상승한다. 진짜로 막 돈 소득이 올라가서 상승하는데 거기가 강남이 제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소득 대비로 올라갔어야 된다. 그런데 자, 요거는 KB에서 강남은 따로 안 나와요. PII. 그래서 KB에 있는 서울 중에서 자산 5분위, 그 다음에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자산 5분위면은 서울 5개로 나눴을 때 상위 20% 안에 드는 아파트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강남, 마용성 이런 데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소득 5분위. 그 중에서 상위 20%인 소득을 내는 사람들. 요걸 기준으로 PIR을 해봤을 때 요렇게 되고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치솟았어요. 그러면 소득 대비로 이만큼 붕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거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득 상승 대비로 봤을 때도 2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반토막 날 수 있다. 이미 한 20-30% 정도는 빠진 지역들도 많고 앞으로도 한참 남았죠. 강남 똘똘한 채 부추겨 조금 더 버티고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올해 중순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 1년도 안 됐어요. 6개월 정도 떨어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벌써 이만큼 떨어졌다. 근데 내년 내후년까지 시간은 한참 남았어요.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야기를 하는 거다. 반토막 충분히 나고도 남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